겹치인들이 여러분의 재회를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 나름대로는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여러분 사이에서의 많은 다이나믹을 부풀려서 얘기하거나 확대해서 커서 얘기하거나 자기가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거나 이러한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저희가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치인들은 언제나 조심하고 여러분 하여튼 굉장히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한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노컨택이 깨져도 재회 확률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노컨택을 깨지지 않게 잘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이별이 왜 발생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의 통찰의 어떤 example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1, 2, 3의 경우를 제가 보여드리겠다. 이게 가장 대중적인 이별의 원인인데요. 여러분의 X와의 연애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헤어지겠죠. 일단은 상대 X가 여러분의 여러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매력을 느꼈는데 그 매력 가치가 나중에는 여러분의 그 권태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굉장히 상남자야, 굉장히 남성성이 강한 남자라서 거기에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 상남자, 이 굉장히 남성성이 강한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뭐냐? 이중성이 아니죠.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한 장점만 보고 있는 거죠. 너무 성격이 남자답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난폭하고 거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에 집중적이지 않고 여러분한테 친절하거나 세심하게 배려한 면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또 매력에 떨어지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이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가 아니라 또 다른 경우를 보면 만약에 이제 이번에는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경우입니다. 여자분이 성격이 무던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봤을 때 굉장히 이 여자랑 연애하는 게 편해. 옛날 여자친구와 비교해보니 옛날 여자친구는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굉장히 피해 망상도 있고 피해의식이 강한 여자라서 굉장히 불편했어. 근데 지금 사귄 여자는 무던해, 곰 같아. 그런데 이 무던함이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리고 무던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상황 판단 같은 것이 조금 미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상당히 청승마저 보일 수도 있고 가끔은 나한테 바쁜데 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나의 매력 가치가 나의 이별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여러분이 이별 당하신 많은 분들이 왜 본인이 이별 당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통찰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인사이트를. 그래서 나의 매력 요인이 뭐였는지를 보셔야 돼요. 남자친구가 아니면 여자친구가 나를 왜 좋아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되게 최초에 연애 초반에는 그 얘기를 해 주시거든, 상대가. 너는 이래서 참 좋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이 이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보시고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하는 이별의 원인, 1, 2, 3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관계가 매우 좋았는데, 관계가 좋았어. 관계가 좋은 게보다도 상대가, X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지금도 있어. 근데 뭐 성격 차이죠. 대개는 성격 차이거나 내가 뭐 여자로서 상대한테 많은 불만과 서운함을 표시하고 이런 나의 불안한 기준. 근데 나는 불안형이야. 상대는 상당히 안정형이나 뭐 회평이야. 이거나. 이렇게 애착 유형이 틀려서 이별이 되었다. 하지만 상대 남자는 나에 대해서 아직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시나리오 1이고요. 시나리오 2란 건 어떤 거냐? 일종의 이제 권태기인 거야. 뭐 관계가 느슨하게 몇 년간은 장기 연애를 했지만 나중에는 권태감이 와서 헤어진 거죠. 2번 같은 경우가 참 애매한데 상대가 나에 대해서 이제 뭐 좋은 감정도 없고 나쁜 감정도 없고 한마디로 좀 지루해진 거예요. 이런 식의 좀 멋대가리 없는 이별도 있다. 그럼 이제 크게 3번째 원인은 관계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싸움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갈등도 많고 헤어졌다 붙었다를 여러 번 하고 하지만 상대에 대한 집착이나 욕망은 계속 남아있고 그러다 결국은 안 좋게 헤어지고 헤어질 때도 굉장히 싸움도 하고 무척 안 좋은 다이나믹으로 이별을 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 시나리오 1번, 2번, 3번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이 만약에 노컨택을 깨졌다 하더라도 노컨택 깨졌다가 아니라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노컨택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오해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겹진이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 뜬금없는 얘기를 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상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이 친구가 왜 연락을 했는지 알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회가 되는 기점은 상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잘 대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 재회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크게 관심을 안 보인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섹터가 많이 관심을 보이는 그 에리아가 어디냐면 나를 버린 X의 심리 변화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심리 변화. 그러니까 심리 변화, 상대는 지금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걸 알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왜 이별되었는지를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상대는 나를 왜 좋아했는지를 잘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에 대한 마음, 심리 변화를 잘 통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헤어질 때 나의 남자친구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예를 들면, 나의 남자친구는 나는 한번 헤어지면 끝나는 거다. 나는 한번 헤어지면 끝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재회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즉 단호하게 끝났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회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에 상대가 여러분한테 한 얘기를 의미 깊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와 지금은 많이 틀리다. 생각은 언제나 변화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노컨택이 길어질수록 대개는 감정이 미화되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이 전이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는 상대가 한 말보다는 지금의 현재 상황은 훨씬 좋아졌다라고 여러분이 좀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노컨택이 길어질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두 번째 상담, 세 번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노컨택이 깨져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컨택이 깨졌다. 내가 연락을 했는데 거부당했다. 하면서 다시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불안해서 그런 건데 상대에 대한 심리 변화에 대한 통찰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하는 요소가 이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왜 이별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상대가 나를 왜 좋아했는지를 잘 보시면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시나리오 1, 2, 3를 나눠서 봐라. 우리는 좋게 헤어졌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럭저럭 권태기 때문에 관계가 느슨느슨해지면서 멋대가리 없이 끝났는지, 그러면 우리가 관계가 매우 안 좋게 끝났는지, 커다란 이 세 가지 포괄적인 스타일을 여러분이 나는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가 잘 보셔가지고 상대의 심리 변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번의 경우로 봅시다. 1번의 경우 이 관계가 좋았어. 그리고 상대 남자는 날 지금도 좋아해. 상대 여자도.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많다. 내가 만약 여러분이 여자다. 여자분들 되게 이래서 많이 이별되거든요. 서운함을 많이 표현하고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소위 말하는 자격부여이죠. 자격부여.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자격을 부여하고 내가 너의 여자로서 나는 너한테 이러이러한 애정과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자꾸 강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별이 된다. 자, 이런 경우 잘 보셔야 돼요. 상대가 나에 대해서 완전히 질렸는지를 봐야 돼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서운함 피우는 것도 많이 없는데 우리 남자친구가 상당히 성격이 칼 같다, 단호하다. 그래서 이별이 됐는지 이런 거 보셔야 한다. 제가 지금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 특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봤을 때 남자친구가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바람둥이다. 아니 남자친구가 환승을 만약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남자친구가 만약 환승을 이별을 했다고 봐. 그리고 나는 환승 이별 당했는지도 몰라. 그냥 막연히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상대방한테 매달리거나 문자를 보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잘못 판단하면 이런 미스가 온다. 이러버리면 재회 확률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서 도덕적인 이슈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외교 관계하고 똑같아. 국제 정세 외교 관계하고 똑같아. 남녀의 관계는 누가 힘을 가졌냐 가지지 않았냐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대개는 지가 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별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매력 가치가 높고 나는 얼마든지 너를 다시 재회하려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약한 나르시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잘못해서 이별을 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또 거기다 겹친까지 달라붙어 가지고 야 겹친이 널 안 좋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또 뭐 잘못해서 이별했거나 생각하고 남자친구한테 뭐 편지를 보낸다, 카톡을 보낸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많이 생각을 못 해줬다. 나만 생각했다.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럴수록 재회 확률은 떨어져. 왜? 상대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얘는 아직도 나에 대한 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네. 아, 내가 더 돌아다니고 또 다른 여자 더 만나보고 그러다 나중에 돌아가도 되겠네. 이러다 보면 재회 확률이 쭉 떨어진다. 그래서 노컨택이 중요한 거, 연락을 하지 않는 게 무조건 여러분한테 유리합니다.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를 지금 제가 오늘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노컨택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 이별의 상황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컨택이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굉장히 관계에 충성하고 좋은 여자였어. 좋은 남자였는데, 상대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자가 말이야, 포용력이 없고, 관대함이 없이, 내가 좀 실수한 거 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이별을 던졌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잘못해서 이별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상대가 잘못해서 이별한 것도 있어.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나는 무조건 내가 이별 당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빌면은 상대가 돌아오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지 말자. 이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문자를 보내는 건 불리하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던한 사람이야. 지금 얘기는 이제 리바운드나 환승 얘기고 좀 넘어가는데, 내가 성격이 굉장히 무던하고, 보통 이제 신경질적이고 피해 의식이 강한 요즘 현대 여성과는 다르게 굉장히 나는 고정적인 그런 순종적이고 말이야, 상당히 정서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근데 약간 제가 조금 느리긴 하다. 감정 변화. 여우 같은 면모는 없다. 나란 여자가. 남자친구가 그런 거에 매력을 못 느끼고, 사실 그것 때문에 매력을 느낀 거야. 내가 굉장히 편한 여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에 나중에 이제 질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사귄 여자는 나와 반대되는 여자야. 나와 180도의 어떤 감성 매력을 가진 사람은 잘 깨집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왜? 나는 곰 같은 여자야. 막말로. 굉장히 편한 여자야.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가 매력을 느꼈지만, 또 그것 때문에 남자가 나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거야. 지루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푼수 같다고 생각하고 청승 맞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센스 있고 애교도 많고 눈치가 빠른 여우 같은 여자랑 연애했다고 봅시다. 근데 그런 여우 같은 여자들은요, 상당히 신경질적입니다. 그리고 피해 의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를 괴롭힐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다 보면 나와 비교하는 스테이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깨지고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힘의 균형 공감됩니다. 자, 이분 힘의 균형 공감됩니다. 힘의 균형. 힘의 균형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힘의 균형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여러분을 버린 X가 굉장히 착취적이고 악성 나르시스트일 경우에 힘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게 나르시스트의 연애가 특징이 뭐냐면은, 힘의 균형을 처음부터 깨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깨거냐, 처음에는 여러분을 완전 슈퍼 갑으로 모셔줍니다. 자기가 완전 의뢰 입장에 들어가서 너는 막 빛나는 샤이닝 스타고 동방에 빛나는 별이고 막 나 같은 남자를 만나줘서 너무 나는 황홀하고 이렇게 나와. 근데 그 남자는 굉장히 소셜 스트레스가 높은 남자야. 막 전문직의 남성이고 생기기도 잘생겼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옷도 세련되게 잘 입고 피부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몸도 좋고 직업도 좋아. 돈도 잘 벌어. 아니 왜 저런 남자가 나같이 평범한 여자한테 막 나를 이렇게 공주 대접을 치거지? 여자가 한마디 뿅 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러브 바밍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연애가 이제 시작되고 자기가 어느 정도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나를 완전히 을취급을 한다. 힘의 균형 관계가 여기서 확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내가 이제 슈퍼 을이 되고 저 사람이 슈퍼 갑이 되고 나를 자꾸 지적하고 협박하고 헤어지겠다라고 막 협박하고, 그럼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이 감정 스탠스가 변해버리면 이게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2주 전만 해도 막 나를 빛나는 동방에 빛나는 별과 같이 나를 막 예뻐해주고 저렇게 가치가 높은 남자가 막 나한테 겸손하게 막 나를 공주 대하듯이 대우를 해줬는데 갑자기 막 나를 막 아주 막 나쁜 장녀 취급을 하네. 아주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막 나를 소외감을 주고 무시하고 통제하고, 이게 여러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적응이 안 된다는 게. 그러면 여러분의 심정은 뭐냐면, 당신 왜 그러세요? 오빠 왜 그래? 오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처는 왜 그래 이거야. 그냥 미안해 이 얘기밖에 나올 게 없어. 근데 원래 그런 놈이에요. 저놈이 원래 개새끼야. 여러분한테 가면을 쓰고 온 거죠. 근데
이 감성 지능이 뛰어나고 사회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바로 알아채죠. 아, 이 새끼 나르시스트구나. 근데 그 상황에서 아, 이놈이 나르시스트라는 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나는 사랑에 빠졌거든. 이미 나는 쭉 빠져 있어, 저 남자한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막 구축하고 싶은 거. 이러면 안 돼. 이 남자하고 헤어지면 안 돼. 이게 매우 빠른 시기에 빨리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쪽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태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쩔 때는 또 확 여러분한테 또 러브 방을 주면서 관계가 다시 좋아집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아우, 살았다. 이제 또 다시 괜찮아졌네. 아, 이제 우리 관계 이제 안정적이지? 라고 할 때 또 다시 확 또 그 아주 사악한 근성을 보이면서 여러분을 낭떠러지로 또 밀어냅니다. 낭떠를 밀어냈다 다시 붙잡고, 밀어냈다 다시 붙잡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여러분이. 정신을 못 차려. 나르시스트한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어로 It's too good to be the truth라는 얘기가 있어. It's too good to be the truth. 뭔 말이냐면 너무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일이 나한테 벌어졌어. 내가 나이 50인데 나이가 20살이나 어린 30대 초반에 엄청나게 예쁜 여자가 천궁 선생님,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목소리도 왜 이렇게 좋고 머리는 대머리지만 나는 선생님 같은 스타일이 좋아요. 이래 버리고 또 내가 순진하게 뿅 가가지고 와 저렇게 예쁜 여자가 날 좋아한다니 와 잭팟이다. 이러다가 좆된다는 얘기 이러다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It's too good to be the truth. 너무 괜찮은 상대가 나한테 고백을 하고 너무 세게 러브 바밍을 던지면서 올 때는 쎄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쎄하는데? 이거 좀 쎄한데 느낌이 들기가 어려워요. 너무 빠지기 때문에. 나르시스트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스트라는 걸 알았다라면 그 쎄함을 감지하는 방어 기제가 여러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굉장히 이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이에요. 거의 천재 수준입니다. 나르시스트를 식별할 수 있다라면. 근데 그러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맨스 스캠 아시잖아요. 로맨싱 스캠, 로맨스 스캠. 저도 옛날에 페이스북에 들어갔더니 예쁘게 생긴 젊은 여자들이 자꾸 나한테 막 뭘 던져. 저야 알죠. 저야 뭐 선수니까. 이거 로맨싱 스캠인 거 좀 당장 바로 알죠. 근데 찐따 같은 남자는 한 번씩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로맨싱 스캠의 희생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자들이에요. 어떤 여자는 자기가 브래드 피트랑 사귀는 줄 알고서 진짜로 브래드 피트랑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세게 당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다음날 잡았는데 무섭대요. 그러다 그냥 받아들였는데 동거하다가 본가 올라가고 연락 끊었다가 자 이번 네러티브님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 여자친구가 본인한테 무섭다고 얘기했다면 선생님이 상당히 많이 매달린 겁니다. 많이 매달렸었다면 자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계속 매달렸다가는 족됩니다. 진짜로 큰일 난다. 경찰 분수가 있어. 하지 마세요. 그만 매달리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 나르시스트 얘기로 잠깐 제가 이제 얘기가 빠졌는데 오늘의 얘기는 그겁니다. 나의 매력이 나의 이별의 원인이 된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잘 돌려서 잘 보시고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나의 매력이 나의 이별의 원인이 되고 내가 왜 헤어졌는지를 잘 보셔라. 그래야 여러분이 노컨택을 안 깨고 잘 유지할 수 있고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 하려고 해도 방해스럽게 많습니다. 1, 2, 3를 드렸다. 내가 왜 이별 당했는지 잘 알아셔야 한다. 그래서 너무 관계가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경우 아니면 권태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이 관계가 소멸되면서 관계 다이나믹이 소멸되면서 이별이 된 경우 아니면 매우 나쁘게 헤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노컨택을 무조건 하는 게 좋지만 내가 상대한테 연락이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락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기보다도 상대의 심리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왜 헤어졌는가를 잘 알면.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여러분이 통찰이 생기면 노컨택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충동 심리가 생겼을 때 잘 관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기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제 얘기는 지금 다 드렸습니다. 오늘 대충 다 드렸고 리바운드 얘기 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리바운드. 나랑 헤어졌는데 내가 상당히 몸매가 운동을 하는 여자라서 좀 볼륨이 있다. 튼튼하다. 나의 남자친구도 운동하는 남자야. 내 몸매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연애를 했어. 근데 이번에 사귄 여자는 완전히 틀려. 완전 삐쩍 마른 여자. 무슨 세일러문 같이 생긴 여자야. 로리타 같은 타입이야. 이런 경우 잘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격까지도 그렇다.
나와 성격이 너무 똑같은 여자, 나의 감성 매력이 비슷한 상대, 그리고 나의 신체적인 매력 구조가 비슷한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또 잘 깨집니다, 이게. 이게 왜 그러냐? 그 나와의 이별이 힘들었어. 아니 나와의 연애가 힘들어서 나를 좋아하지만 그 사람의 스타일은 언제나 그 스타일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났지만 모든 것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안 좋게 되면은 비교의 스테이지가 발생할 때는 무조건 옛날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리바운드 환승이 잘 들어가냐? 180도도 아니고 0%도 아니고 90도 정도다. 90%, 90도, 90도 각도. 나의 비슷한 점 반절과 나의 다른 점 반절 약간 섞여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새로운 감성이 되기 때문에 비교도 잘 안 되고 이 연애가 잘 흘러갈 수 있다. 그들의 관계가. 비교가 무섭습니다. 비교의 스테이지가 발생해야 그들의 관계가 잘 깨집니다. 근데 비교가 반배상한다. 너무 독특한 새로운 새로운 리바운드를 만난다면 그들의 관계가 좀 오래 갈 수 있죠. 근데 이거 가지고 통찰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